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시원한 느낌의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가로, 세로로 성글게 엮여있는 듯한 내추럴한 디자인이 매력인 가방인데요. 바스락거리는 종이실을 사용했지만 실을 특별히 펼쳐가면서 떠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없고요. 실의 꼬임과 관계없이 한 겹으로 편하게 뜰 수 있어서 평소 종이실을 다루기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제법 넉넉한 사이즈여서 수납력도 좋을 뿐 아니라 가벼운 무게로 완성되어서 실용성 또한 최고입니다. 크기를 조절해서 더 크게 뜨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샘플에 사용한 실은 라피아 실입니다. 100% 레이온 라피아 소재의 실이고요. 한 볼당 실 용량은 40g이에요. 총 5볼이 사용될 거예요. 색상 번호는 448번입니다. 한 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코바늘은 6호 3.5mm 준비해 주시고요. 단수링, 돗바늘,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치네 공방에서 이 가방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가방 바닥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바닥판이 함께 제공됩니다. 바닥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판은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손에 실을 잡고 실은 한 겹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자, 우리는 바닥을 뜨면서 가방을 시작해줄 건데요. 지금 처음에 설정해주는 사슬뜨기의 수는 가방의 가로 길이를 얼추 결정합니다. 지금 설정하는 이 가로 길이가 가방의 전체적인 가로 길이는 아니에요. 가방을 다 뜨고 나면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의 길이보다 이 위쪽에서 가로 길이가 더 넓어지는 형태로 가방이 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이 사슬뜨기의 센치에서 약 10cm 이상 가로 길이는 더 넓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 사슬뜨기를 쭉 떠줄 때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면에서 무늬가 예쁜 패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규칙은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짝수이되 4의 배수면 안 됩니다. 저는 34코를 잡아줄 거예요. 34코는 4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짝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32코나 36코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를 더 조금 늘리시려면 지금 기준이 34코이니까 뭐 한 38코나 42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4개의 사슬뜨기를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34코 쭉 떠주시고요. 이 위쪽으로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뜨기 하나를 더 세워줍니다. 얘는 기둥사슬코이니까 이 35번째로 떠준 코 말고 34번째로 떠준 진짜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를 뜰 때는 앞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말고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보이는 코산, 요 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여기 34번째 코에 뒤쪽을 돌려보면 코산이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 바닥을 뜰 때 그냥 일반 짧은뜨기, 왕복뜨기로 뜨게 되면 한 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변형되는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그 설명은 앞으로 차차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수링 체크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단은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여기 마지막 끝에 있는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시작 사슬이 34코였으니까 지금 떠주는 짧은뜨기의 수도 34개를 떠주게 될 거예요. 자, 코산을 하나씩 잘 주워서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코산에 넣어서 여기 첫 번째 단에 이 짧은뜨기 수를 모두 세었을 때 34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 단을 시작할 때는 기둥사슬 하나를 세우면서 기둥코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편물을 자연스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 짧은뜨기 왕복뜨기를 할 때는 그냥 이 위쪽에 있는 V 모양 사슬을 전부 주워서
바늘을 이렇게 푹 찔러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게 되면 바닥이 좀 흐물흐물하게 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뜰 때는 조금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위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거, 여기 방코랑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남겨놨었던 사슬 V 모양 있죠? 이것 중에 앞쪽에 있는 거, 요거를 같이 찔러 넣을 겁니다. 이 위쪽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지 않고요. 위쪽 사슬 머리 중에서는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여기에다 바늘 넣고 여기 아래쪽 뒤집어 보면 남겨놨었던 V 모양 사슬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바늘 찔러 넣을 겁니다. 여기가 정면인데요. 정면에서는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고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 넣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편물은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쭉 떠야 하는 방향,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늘 찔러 넣을 때만 살짝 위쪽을 보면서 여기 이 맨 위에 꼭대기에 달려있는 코는 V 모양 기둥사슬 코예요. 요거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에 위쪽 사슬 중에 뒤쪽 반코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 사슬 중에 뒤쪽 반코 먼저 넣고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아래쪽에 있는 V 모양, 요것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 끌고 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항상 체크를 할게요. 돌아왔을 때 좀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코는 모두 넣은 거고요. 두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 자리죠. 위쪽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거 바늘 찔러 넣고 아래쪽에서도 여기 밑에서 봤을 때 V 모양 중에 앞쪽에 있는 거, 그래서 뒤에서만 바늘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가 조금 변형됐을 뿐이고 짧은뜨기를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편까지 또 34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를 뜰 때는 너무 바늘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로 짧은뜨기를 떠버리지 말고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고리까지 바늘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앞쪽에 걸린 고리가 조금 여유있게 당겨진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높이감만 맞춰주고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입니다. 단스링을 꽂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코 구분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코도 단스링 빼고 위쪽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랑 아래쪽에 있는 사슬 중에 앞쪽에 있는 반코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둥사슬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편물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3단도 떠주시면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코의 위치잖아요. 이 첫 번째 코의 뒤쪽에 있는 반코와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우리가 전단에서 남겨놨던 반코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반코만 바늘을 찔러 넣게 되면 앞쪽에 있는 반코는 남아있게 되겠죠. 이 남아있는 반코가 지금 이 편물 뒤쪽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실입니다. 이 가로실들을 지금 같이 주워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의 뒤쪽 반코에다 바늘 찔러 넣고 아래쪽에 있는, 뒤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반코 여기 같이 찔러 넣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을 뜰 때보다 조금 더 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코는 단스링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두 번째 코잖아요. 여기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 반코 찔러 넣고 그대로 바늘을 아래로 내려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로실이 있습니다. 전단에서 남겨놨던 앞쪽 반코인데요. 여기에도 바늘 찔러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그대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도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남겨놨던 가로실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단도 같은 방법으로 34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고 올게요.
자,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도 단수링을 빼고 뒤쪽에 있는 반코와 그 아래쪽에 있는 남겨놨었던 앞쪽 반코를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단까지 단을 올려준 거고요. 이제 4단을 시작하기 위한 사슬뜨기 하나 하고 같은 방법으로 4단도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첫 코만 같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몇 단까지 떠야 하는지,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단을 어떻게 세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뒤쪽 반코와 아래쪽에 있는 가로실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를 뜨고 단수링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이 패턴을 몇 단까지 반복하느냐예요. 처음 우리가 34개의 코로 시작 사슬코를 설정해 줬었던 것처럼 여기 높이도 정해진 규칙에 맞게 단수를 설정해 주셔야 크기를 변경하시더라도 예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34개라는 코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높이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단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만들어주게 되는 단수도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바닥을 모두 뜨고 테두리 작업을 해줄 때 이 옆면에서 18개의 코를 주어줄 겁니다.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한 코당 한 코를 주우면 돼서 34개의 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짧은뜨기로 왕복뜨기를 했을 때와 달리 지금 좀 변형해서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과 단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닥을 18단까지 뜬다고 해서 18개의 구멍을 모두 사용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랑 마지막 단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테두리 작업을 할 때는 옆면에 18개의 코를 주어줄 거지만 실제 바닥 단수는 20단을 떠줄 겁니다. 우리가 규칙에 맞게 나중에 주어줘야 하는 코수 플러스 2로 지금 단수를 떠주셔야 돼요. 자, 18이라는 숫자는 4의 배수가 아니지만 짝수이죠. 그래서 규칙에 맞아요. 우리는 나중에 테두리 작업을 해주면서 18개의 코를 주어줄 거지만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코를 버려버릴 거기 때문에 실제 바닥의 단수는 그것보다 2단을 더 높여서 20단까지 떠주셔야 됩니다. 크기 조절을 하실 경우에 만약에 14개의 코를 나중에 테두리 작업을 할 때 주어줄 거다 하면은 실제 바닥은 16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동작을 19단까지만 반복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0단을 뜰 때는 테두리 작업에 포함되는 단이기 때문에 조금 뜨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같은 동작을 19단까지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지금 우리는 4단을 시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수 세는 방법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19단까지 단을 모두 올려준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골이 걸려 있었던 이 부분이 처음에 꼬리실 시작했었던 거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단을 뜨면서 테두리를 둘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은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 가로실이 첫 번째 단의 가로실이고요. 여기 움푹 파여 있는 곳, 그 위로 또 가로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세 번째 단의 가로실입니다. 여기 움푹 파여 있는 곳을 두 번째 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의 가로실은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움푹 파여 있고 가로실이 있고 움푹 파여 있고 가로실이 있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1단, 2, 3단, 4, 5단, 6, 7단 여기 움푹 파여 있는 게 8, 9, 10, 11, 13, 15, 17, 19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화면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도 맞게 뜨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20단을 뜨면서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줄게요. 자,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20단을 뜨면서는 위쪽 반코만 주워주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앞쪽 반코도 모두 주워준 후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남겨놨던 앞쪽 반코, 가로실까지 모두 주워줍니다. 그러면 이 바늘 위쪽으로 처음에 걸려 있었던 고리 말고 하나, 둘, 세 가닥이 걸릴 거예요. V 모양과 아래쪽 가로실 모두 찔러 넣은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그 옆에 있는 코도 앞쪽에서 V 모양 사슬 전부 찔러 넣고 뒤쪽에 있는 가로실까지 모두 주어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까지 마지막 20번째 단만 이런 식으로 떠줄게요. 자, 20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코까지 모두 넣어줬습니다. 지금 떠준 이 단은 이 바닥의 마지막 20번째 단이자 바닥을 둘러주는 테두리의 첫 번째 윗면 단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면으로 넘어와서 이 옆쪽에다가도 코를 주어줄 거예요. 아까 규칙을 설명해 드릴 때 옆면에 주어줘야 하는 코수가 18코라고 했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0번째 단까지 떴지만 주어줘야 하는 코는 규칙에 맞게 18개예요. 자, 그 18개를 같이 주어줄 건데요. 자, 우리 아까 단수를 셀 때 가로실이 있고 움푹 파인 곳이 있고 또 가로실이 있고 움푹 파인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옆선을 전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코수와 위치를 잘 확인해서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쪽에서부터 34개의 짧은뜨기를 해온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여기 옆면에서 18개를 주어주는 것만 생각을 해줄게요. 자, 방금 마지막 코를 찔러 넣었던 그 위치에다가 첫 번째 코를 넣어줍니다. 여기는 가로실이 있는 끝선입니다. 자, 이 가로실이 있는 끝선 구멍, 우리가 20번째 단에 마지막 코를 넣어줬었던 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옆면에 첫 번째 코. 자, 그 다음은 움푹 파여있는 곳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실이 있는 끝부분 코에다가 바늘을 한번 넣었다면 그 옆은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움푹 파여있는 이 부분의 끝부분 벌려보면 구멍이 하나 나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모아져 있을 때는 코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여기 가로실이랑 그 밑에 있는 가로실 잡고 벌려보면 코 동그랗게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옆면에 두 번째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코는 가로실의 끝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가로실 보이시죠? 요거 끝에다가 바늘 그냥 찔러 넣으면 바늘이 쑥 들어가요. 요게 세 번째 코입니다. 자, 그 옆에 네 번째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끝선. 여기 벌려보면 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늘 찔러 넣고 요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는 가로실의 끝부분. 자, 움푹 파인 곳의 끝선, 여섯 번째 코. 그 옆에 가로실 끝부분, 일곱 번째 코. 움푹 파인 곳 끝선, 여덟 번째. 옆에 가로실 끝에 아홉. 움푹 파인 곳 끝에 열. 가로실 끝에 11. 움푹 파인 곳 끝에 12. 가로실 끝에 13. 움푹 파인 곳 끝에 14, 가로실 끝에 15, 움푹 파인 곳 끝에 16, 또 가로실 끝에 17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코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 끝부분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총 18개의 코를 빽빽하게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옆부분에 비해서 코의 수가 조금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을 더 올리고 났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꽉 채워서 넣어주고 여기 아래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다시 18개를 넣었던 거는 모두 잊어주고요. 34개를 다시 처음부터 세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옆면의 마지막 코와 아래쪽의 첫 번째 코는 같은 코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늘 찔러 넣고 여기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면서 이 아래쪽 부분에 첫 번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랑은 살짝 위치가 다른데요. 지금 이쪽 면을 뜨면서 넣어줘야 하는 위치는 여기 보면 가로실 있죠. 이 가로실 옆에 구멍마다 모두 하나씩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옆면에 마지막 코를 넣을 때는 움푹 파여있는 곳에 끝선에다가 18번째 코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18개를 넣었지만 20개의 단을 넣어주면서 두 단을 더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아래에 첫 번째 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 면을 뜰 때는 이 첫 번째 단에 이 부분을 잘 찔러 넣어주셔야 돼요.
거는 이렇게 가로실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요 위쪽 면에 첫 번째 코만 움푹 파여져 있는 끝선에 넣었고요. 그 옆에 있는 코부터는 가로실 끝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코, 그 옆에 여기가 가로실이면 그 옆에 가로실 사이에 바늘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위치만 잘 찾아서 같은 라인을 타고 옆부분까지 또 34개의 코를 모두 찔러 넣어줄게요. 자, 여기 끝부분까지 왔어요. 여기도 뒤에서 두 번째 코는 요 가로실 있는 라인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옆면을 새로 또 뜰 때 같은 라인을 지금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코를 뜰 때만 여기 가로실의 끝부분 요 구멍이 아니라 이 가로실과 다음 가로실을 벌려봤을 때 있는 요 움푹 파여있는 라인의 끝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자, 계속 바늘을 넣어서 쭉 왔던 거는 이 가로실 라인이라 그대로 쭉 온다면 여기에다가 마지막 코를 넣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반대쪽에서도 이 윗부분을 뜰 때 첫 번째 코를 뜰 때만 이 같은 라인이 아니라 한 칸 아래에다가 넣었었죠. 그게 옆면의 가장 마지막 코였기 때문에 같은 코를 사용해야 하는 이 부분만 한 칸 아래에다 넣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면과 같은 코를 사용해야 하는 이 부분을 뜰 때만 가로실의 끝부분 여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칸 아래 움푹 파여있는 곳에 옆선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서 뒤쪽에 꼬리실 같이 감고 뜨면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자, 이게 34번째 코였고요. 다시 또 34개의 짧은뜨기를 했던 건 잊어버리고 이 부분에 18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는 방금 34번째 짧은뜨기를 넣은 거랑 같은 위치 움푹 파여있는 곳에 옆선에다가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움푹 파여있는 코의 옆선이었으니까 가로실의 옆선이 되겠죠. 이 가로실들의 옆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있는 코의 옆부분에 넣기가 힘들다면 그거보다 한 칸 아래로 내려오셔도 돼요. 여기 선명하게 보이는 가로실 있죠? 이 가로실의 옆선에다가 바늘을 넣어줄게요. 조금 깊숙하게 들어오는 건데 어차피 바닥 쪽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를 구분하기 편한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움푹 파인 곳에 세 번째 코를 넣어야 돼요. 가로실과 가로실을 벌려보면 여기에 구멍이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세 번째 코, 그리고 가로실 있는 끝부분에다가 네 번째,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 가로실 끝에 여섯 번째, 가로실과 가로실 사이 움푹 파인 곳에 여덟 번째, 그리고 가로실 끝부분에 8, 여기 움푹 파인 곳 끝에 9, 가로실 끝부분에 10, 움푹 파인 곳에 11, 가로실 끝에 12, 움푹 파인 곳에 13, 가로실 끝부분에 14, 그리고 움푹 파인 곳에 15, 가로실 끝부분에 16, 움푹 파인 곳에 17 넣어주고요. 자, 여기 윗면에 첫 번째 코가 들어갔던 곳이 또 가로실 끝부분입니다. 이 코는 같은 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18번째 코는 처음에 짧은뜨기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 넣으시면 돼요. 자, 뒷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서 봤을 때 가로실 끝부분 처음에 바늘 찔러 넣었었던 그 부분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코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34, 34, 18, 18 해서 전부 더하면 총 코수는 10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전체 코수가 104코가 맞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뒤틀린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옆면의 패턴을 시작해줍니다. 옆면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짧은뜨기 단, 변형 짧은뜨기 단, 그리고 앞걸어뜨기, 뒤걸어뜨기에서 무늬를 만들어주는 단,
그렇게 3개의 단이 하나의 패턴을 이뤄서 계속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수링을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일단 테두리 단을 마무리해 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한 후에 첫 번째 코에다가 위쪽에 사슬머리 전체의 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자, 104개라고 했죠, 총 코수가. 지금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총 104개를 떠주는 겁니다. 한 바퀴를 모두 둘러주고 와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104번째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줍니다. 자, 지금 여기 중간에 빼뜨기 있는 코랑 기둥사슬 코가 있어서 마지막 코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옆면에 넣어줬었던 18개의 짧은뜨기 코 중에 가장 마지막 코, 이 위쪽에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전체 코수가 104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또다시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요거를 뜰 때는 매 단마다 빼뜨기와 기둥사슬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단을 마무리할 때는 빼뜨기 해서 작게 조여주시고 또 다음 단을 시작할 때는 기둥사슬코를 하나 세워서 새로운 단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패턴의 첫 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를 그냥 떠주는 거고요. 패턴의 두 번째 단은 요 짧은뜨기를 조금 변형해줘야 돼요. 바닥을 뜰 때처럼 그 변형이라는 의미가 짧은뜨기를 뜨는 방법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짧은뜨기를 뜰 때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위쪽에 V 모양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놓고 떴을 때가 일반 짧은뜨기 뜨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의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V 모양 사슬은 전부 남겨놓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가로실을 주워줄 거예요. 자, 요 가로실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이런 가로실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가 만들어주는 짧은뜨기의 코를 자세히 보면 앞쪽에서 보이는 V 모양, 그리고 그 아래에 생기는 다리, 얘를 뒤쪽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보이는 V 모양 바로 뒤쪽에 가로실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가로실을 주어준다는 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떠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무늬를 봤을 때 이렇게 교차되게 무늬가 들어갈 건데 이 가로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이 사슬을 온전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있는 가로실만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을 뜰 때 첫 번째 단은 그냥 뜨더라도 두 번째 단에서 이 앞쪽에 있는 사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가로실만 주워줘야 요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주워줘야 하는 게 바로 요 가로실인 거예요. 자, 여기 요 부분 봐도 보입니다. 이렇게 가로실. 앞에서 보이는 V 모양 사슬 말고 뒤쪽에 가로실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이렇게. 요게 그냥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서 넣기가 좀 힘들다면 하나 요령이 있어요. 바늘을 넣을 때 다짜고짜 뒤쪽에 가로실을 찔러 넣겠다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앞쪽에 보면 V 모양 사슬 살려야 하잖아요. 이거 살려야 하는 코에 위쪽 반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살짝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 바늘을 그대로 돌려서 뒤쪽에 가로실을 이렇게 주워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부터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뒤쪽 가로실을 주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로실 찾겠다고 바늘 찔러 넣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는다고 중간에 가로질러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이 머리 끝부분을 그대로 돌려서 가로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가로실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보면 조금 더 바늘이 편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해놓고 차분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앞쪽으로 바늘 찔러 넣듯이 이렇게 넣었다가 때로 바늘 머리 돌려서 오른쪽 검지 손톱으로 살짝 실 들어 올려보면 가로실 쑥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세 번째 코도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듯이 바늘 뺐다가 머리 끝부분 살짝 돌려서 뒤쪽 가로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게 되면 앞쪽에 있는 사슬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뒤쪽에 있는 가로실만 주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V 모양 사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찔러 넣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속도를 내서 쑥쑥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찾아지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뾰족한 돗바늘을 활용해서 미리 이런 식으로 가로실을 들어서 크기를 조금 벌려놓고 그 다음에 바늘을 넣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못 찾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요령껏 앞으로 넣었다가 바늘머리 뒤로 돌려서 찔러 넣는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단을 뜨는 게 항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천천히 한 바퀴를 모두 돌려주고 올게요. 가장 마지막 코에 뒤쪽 가로실도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요번 단도 마찬가지예요. 104개의 짧은뜨기, 변형 짧은뜨기가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맞게 뜨셨다면 중간에 있는 빼뜨기 코와 기둥사슬코는 잘 건너뛰신 다음에 다음 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의 가장 마지막 단이죠. 3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패턴의 가장 마지막 단을 뜰 때는 앞걸어뜨기랑 뒷걸어뜨기를 반복하면서 교차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서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해주고요. 작게 조여주시고 세 번째 단을 위한 기둥사슬코를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앞걸어뜨기 2개, 뒤걸어뜨기 2개, 앞걸어뜨기 2개, 뒤걸어뜨기 2개 이렇게 2개씩 방향을 바꿔서 반복해줄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단을 뜰 때만 바늘 찔러 넣을 때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자, 지금 원래 첫 번째 코의 위치라면 여기 사슬 머리죠. 근데 우리 첫 번째 사슬이 전체 다 앞을 보고 있는 곳에 바로 아래에 보면 이렇게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코 밑에 있는 구멍과 두 번째 코 밑에 있는 구멍 사이에 이렇게 실이 있어요. 얘를 실을 한번 걸어서 첫 번째 코 아래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코 아래로 나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 또 앞에 거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걸어줘야 하는 위치는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 사이에 있는 이 다리겠죠. 실을 한번 걸고요. 두 번째 코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쭉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패턴의 첫 번째 코가 들어갔었던 바로 그 구멍이에요.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로 나와서 그러면 여기 중간에 다리가 하나 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쪽에서 보이는 한길 긴뜨기 2개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음 다리와 그 다음 다리는 뒤쪽에서 바늘을 걸어줄 거예요. 실을 한번 걸고요. 이번엔 바늘을 뒤로 보내줍니다. 뒤로 보내서 세 번째 코의 아래쪽 구멍으로 나왔다가 네 번째 코의 아래쪽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다리를 바늘이 가리게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실 끌고 와서 똑같이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또 해볼게요. 실 걸어서 지금 사용해서 뒤쪽으로 살짝 딸려 들어간 거, 요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리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가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으면서 다리 하나를 뒤쪽에서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 자,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2개의 한길 긴뜨기가 또 생겼죠? 뒤에서 봤을 때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앞쪽에서 생기는 이 다리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에 주의하시면서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한번 걸고요. 자, 요거랑 요거는 사용을 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 다리겠죠? 이 구멍으로 앞에서 뒤로 넣었다가 그 옆에 구멍으로 뒤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앞에서 보이는 예쁜 무늬 하나가 생길 거예요. 자,
2개씩 반복해줘야 되니까 한 번 더 바로 옆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걸어서 한길 긴뜨기. 자, 그 옆에 2개는 뒤쪽으로 걸어야 되죠? 뒤에서 바늘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어서 자, 뒤쪽에서 한길 긴뜨기 다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2개 했으면 그 옆엔 또다시 앞쪽에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앞에 2개, 뒤에 2개, 앞에 2개, 뒤에 2개. 뒤에 2개를 했을 때는 이 뒤에서 보이는 이 한길긴뜨기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한길긴뜨기 다리를 넣어줌으로써 여기 우리가 조금 힘들게 2번째 단을 뜨면서 앞쪽에 사슬 2개가 모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규칙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였던 거예요. 2개씩 시작하고 만약에 4의 배수로 맞춰줬다면 튀어나온 거에서 시작해서 이 끝에서도 튀어나온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뒤걸어뜨기 한 걸로 끝나게 될 겁니다.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라면 튀어나온 걸로 시작해서 끝도 튀어나온 걸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로 잡아줬죠?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온 걸로 끝났기 때문에 옆면의 첫 시작은 움푹 들어간 걸로 시작을 할 거고 끝부분에서도 움푹 들어간 걸로 끝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쪽은 튀어나오고 끝에서도 튀어나오고 여기는 움푹 들어가기 시작해서 움푹 들어가게 끝나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규칙에 맞게 끝나게 되겠죠. 자, 지금 배운 스티치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무늬를 뜰 때만 지금 요거를 한 번만 걸어서 한길긴뜨기로 앞걸어뜨기 하고 뒤걸어뜨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요 무늬 패턴이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무늬 패턴을 시작할 때 요 위에다가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 단 변형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 단에 또 요 앞걸어뜨기랑 뒤걸어뜨기 반복하는 무늬를 넣어주는 그 단에서는 한 길긴 앞걸어뜨기가 아니라 2 길긴 앞걸어뜨기로 떠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한 단을 다 뜨고요. 다음 패턴의 무늬 뜨는 것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쭉 패턴을 반복해주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를 거의 돌아왔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뒤쪽으로 뒤걸어뜨기 넣어야 하는 2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무늬 패턴이니까 한 길긴 뒤걸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의 3번째 단까지 모두 끝내줬어요. 사슬뜨기를 하면서 다음 무늬 패턴을 시작해줍니다. 무늬 패턴의 규칙의 첫 번째 단은 그냥 일반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모두 둘러주는 거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자, 여기 뒤쪽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 짧은뜨기 넣으면서 한 번씩 단단하게 모두 잡아줍니다. 자, 실제 단수로는 옆면의 4번째 단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무늬 패턴이 시작되니까 그 무늬 패턴에서 첫 번째 단인 겁니다. 규칙상 이 첫 번째 단은 일반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그냥 일반 짧은뜨기를 하는 단에서 우리 바닥 첫 번째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실 끌어와서 이 실이 너무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짧은뜨기 뜨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적용해서 살짝 앞쪽에 있는 고리를 살짝만 늘린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뒤쪽에 생기는 가로실이 조금 더 찾기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뜨기를 뜰 때 실을 끌어와서 너무 바늘이 아래쪽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짧은뜨기를 뜨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 끌고 와서 살짝 여유를 두고 앞쪽을 당겨주고 짧은뜨기를 떠주면 이 다음 단에서 뒤쪽 가로실을 찾는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살짝 늘려가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새 실을 연결하는 방법도 아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할 때는 이 짧은뜨기 단에서 해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여기에서 실을 만약에 다 썼다고 가정을 하고 새 실을 연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자, 이렇게 뒤쪽에 꼬리실이 남고 이 미완성 짧은뜨기 상태에서 새 실을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적당히 남긴 후에 뒤쪽에 같이 잡아주시고요. 닷센 실과 새 실을 한 번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실로 이 미완성 짧은뜨기를 마저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를 뜰 때는 바늘 찔러 넣고 그대로 이제 새 실을 이어서 뜨시면 되는데 이때 바늘과 실 사이에 우리가 남겨놨던 2개의 꼬리실을 같이 잡고 여기에 두고 실을 끌고 와서 감으면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나 두길긴뜨기를 할 때도 같은 원리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두길긴뜨기 하는 단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을 다 쓰신다면 그때는 실을 2번 걸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 2번 걸고 2번 걸 건데요. 이 상태가 이 두길긴뜨기의 미완성 뜨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 실 가지고 와서 걸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감으면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개의 꼬리실은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가 가방 다 완성하거나 몇 단을 더 올려준 상태에서 돗바늘을 각각 끼워서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짧은뜨기 단 쭉 반복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4번째 단이자 무늬 패턴의 첫 번째 단을 짧은뜨기로 모두 떠줬고요. 중간에 빼뜨기와 기둥사슬코는 잘 건너뛰셔서 104코가 맞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또다시 빼뜨기로 이번 단을 마무리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하면서 다음 단을 시작해주고요. 다음 단은 조금 까다로운 단이죠. 약간 악마의 단 같은 그런 2번째 무늬 패턴을 떠볼게요. 뒤쪽에 가로실만 이렇게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시고 이 밑에 있는 첫 번째 단 뜰 때 좀 여유 있게만 떠주신다면 그렇게 엄청 힘든 단까지는 아닐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뜨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떠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모두 떠주고 올게요. 자, 패턴의 2번째 단, 여기 총 단수로는 5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자, 이렇게 바늘 찔러놓고 중간에 빼뜨기랑 기둥사슬 잘 건너뛰어서 전체 코수가 104코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해서 이 5번째 단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 패턴의 3번째 단을 뜰 차례예요. 이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를 해줬었던 걸 두길긴뜨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무늬가 교차돼서 지그재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패턴에서 앞걸어뜨기로 했던 이 부분은 지금 패턴에서는 뒤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패턴에서 뒤걸어뜨기를 했었던 이 부분은 지금 패턴에서 앞걸어뜨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거 2가지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기둥사슬코를 세워주시고요. 실을 2번 걸어줍니다. 한 번이 아닌 2번 걸어서 이렇게 3개가 모두 걸린 상태에서 이 밑에를 봐주세요. 이 밑에가 지금 앞걸어뜨기를 해줬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는 뒤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여기 첫 번째 무늬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다리를 이렇게 걸어줄 건데요. 이렇게 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중간에 가로실 하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로실이 눈에 보이게 된다면 이 가로실보다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가로실은 매번 이렇게 티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로실이 티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는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구멍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눈에 선하게 보일 때만 이거의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로실을 굳이 찾아서 그 아래에 넣어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을 2번 걸어주시고요. 여기 앞걸어뜨기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뒤걸어뜨기로 뒤로 넣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실 끌고 오고요. 2개씩 빼주시면 돼요. 2번, 2번, 2번 이렇게 빼주시고 그 옆에도 2번 걸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실 끌고 나와서 2번, 2번, 2번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그 다음 무늬는 전단 패턴에서 이렇게 뒤걸어뜨기를 해줬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앞걸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2번 걸고요. 바늘을 찔러놨는데 지금 여기 가로실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이 가로실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뺄 때는 가로실이 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실 아래로 신경 써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을 끌고 오는데요. 앞쪽에서 보이는 무늬가 중요하잖아요. 뒤쪽에서는 이 무늬가 얼마나 못생기게 떠져도 상관없는데 이 앞에서는 좀 예쁘게 떠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들을 빼줄 때 이 상태에서 너무 당겨진 상태에서 두길긴뜨기를 빼려고 시작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짝 당겨진 상태에서 앞에 것부터 차분히 당겨가면서 쫀쫀하게 두길긴뜨기를 떠주시는 게 다 떠놓고 봤을 때 훨씬 꼬임이 예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 부분도 가로실이 보인다면 아래쪽으로 나와주세요. 실을 걸고 빼주시고 바짝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 거 2개, 2개, 2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2번 걸어서 여기는 뒤걸어뜨기. 가로실이 보인다면 이렇게 아래로 넣어주시고 안 보인다면 그대로 그냥 구멍 크게 보이는 데에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뒤쪽을 뜰 때는 좀 못생기게 떠줘도 상관없습니다. 3번에 나눠서 빼주시고 2번 걸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앞걸어뜨기 2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 2번 걸고요. 앞에 거 바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2개, 2개, 2개 빼주시면 돼요. 자, 실 2번 걸고 다음 코 가로실 보이니까 아래쪽으로 나올게요. 실 끌고 와서 바짝 붙어있는 상태에서 2개, 2개, 2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가로, 세로 무늬가 이렇게 성글게 얽혀있는 것처럼 짜여질 거예요. 자, 이제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3개의 단을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서 이게 마지막 3번째 단이죠. 이렇게 무늬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이 단이 3번째 단이에요.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2번째 단은 변형 짧은뜨기, 3번째 단은 이렇게 두길긴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반복해주는 단입니다. 이 패턴을 이 위쪽에다가도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똑같은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이 전 무늬에서 우리가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어떻게 넣었냐에 따라서 이 다음 패턴을 만들 때는 그거에 반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다음 패턴을 뜰 때,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3번째 패턴을 뜰 때부터는 계속 두길긴 앞걸어뜨기와 뒤걸어뜨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공간이 지금 이 밑에서 했던 것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다음 패턴부터는 지금은 이 중간에 있는 가로실이 보이는 구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다음 패턴부터는 무조건 가로실이 중간에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로실 아래쪽으로 두길긴 앞걸어뜨기와 두길긴 뒷걸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교차되는 무늬를 규칙에 맞게 쭉 올려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방이 옆으로 활짝 펼쳐져 있는 상태일 텐데 단을 조금 더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가방의 형태를 잡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앞쪽에 보이는 무늬 수가 총 14개 보일 수 있도록 단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 무늬의 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조절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라피아 실로 뜨는 경우에는 5볼 내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손땀에 따라서 14단을 전부 올리면 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실의 양을 고려하셔서 무늬를 13개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손땀의 차이로 실 소유량이 더 많이 들었다면 그만큼 가방 크기도 더 커졌다는 의미니까 여기까지의 높이가 약 19cm 정도라면 13무늬에서 멈춰주셔도 되고 실이 여유있게 남았다면 14무늬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윗부분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14개의 무늬까지 떴을 때 마지막 2개는 두길긴 앞걸어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고 요 위쪽에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한 바퀴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전체 코수는 104코여야 합니다. 사슬뜨기를 하나 해준 후에 다음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를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넣어준 104번째 코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바늘을 찔러 넣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사슬 머리가 아니라 그 밑에 다리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짧은뜨기 단을 넣을 때 들어갔었던 그 코에다가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좀 팽팽하고 실이 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예쁘게 떠질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도 위쪽 사슬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들어가 있는 이 한 칸 아래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나올 때 살짝 늘려서 이 당겨져 오는 실이 평평하고 깨끗하게 펴져 있을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되돌아 짧은뜨기를 뜨는 단에서만 실을 손으로 살짝 펴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고 예쁘게 떠줄 수 있어요. 네, 이 작업은 새 실을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예쁘게 떠질 텐데요. 만약에 좀 쓰던 실을 사용해서 실이 꼬여 있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펴서 떠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떠집니다. 다음 코도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풍성하게 되돌아 짧은뜨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이 높이만큼 실을 끌어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바퀴를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 코였던 곳에다가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빼뜨기랑 기둥사슬코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덮어주지 않으면 중간에 사이가 되게 크게 비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이 중간쯤에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서 마무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을 쭉 당겨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서 여기 이 부분 마지막 코 떠준 게 들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 되돌아뜨기 해줬었던 거 이 부분으로 다시 나왔다가 여기 꼬여 보이지 않도록 그대로 뒤쪽으로 넣으면서 실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덮여서 뒤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뒤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아무데나 넣고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로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바닥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방을 모두 뜨고 나서 바닥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쉽게 잘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둥글게 모서리를 다듬어준 바닥판을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꼬리실도 모두 정리해주시고 자투리실을 조금 잘라서 바닥판이 안쪽에서 돌아다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바닥판에 있는 내 모서리에 자투리실과 돗바늘을 사용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닥판은 그렇게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끈을 만들어서 달아줄게요. 끈은 새우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조금 얇은 감이 있지만 한 겹 그대로 사용해서 떠줄게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줍니다. 사슬뜨기 2개 세워준 것 중에 첫 번째 사슬뜨기의 위쪽 반코에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늘려주고 짧은뜨기 뜨듯이 떠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편물을 이 방향으로 살짝 돌려줄게요. 왼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보이는 실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눕혀보면 바늘이 통과하기 좋은 구멍이 생길 텐데요. 지금 가로였던 실을 이렇게 눕혀서 세로로 만들어준 다음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실을 끌고 나와서 이 앞쪽에 걸려있는 실을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쭉쭉 당겨서 늘려주고 실을 또 통과해줍니다. 자, 한 번 더 편물을 돌려줄게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었다면 그대로 엄지와 중지를 살짝 비틀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한 가닥으로 있었던 가로실이 지금은 두 가닥으로 생겨 있을 텐데요. 얘를 또 이렇게 눕혀보면 바늘이 통과하기 좋게 세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요 실을 두 가닥 모두 바늘로 찔러 넣어서 통과해줍니다. 자, 처음에만 이게 한 가닥이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두 가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얘를 이렇게 쭉 당겨줘야 나중에 생기는 이 두 가닥의 실이 조금 여유 있게 생겨서 찾기가 쉽습니다. 너무 바짝 당겨진 상태에서 떠버리면 이 구멍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 새우뜨기로 끈을 닫았을 때 뱀에 꼬여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쭉 늘려주시고요. 짧은뜨기 뜨듯이 실 걸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돌려줍니다.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 또 실이 생기죠? 요거를 이렇게 눕혀서 바늘 통과하기 좋게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한 번에 통과해줍니다. 끌고 와서 또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세 실 걸어서 통과. 한 번 더 편물을 도르르르 굴려서 옆을 보게 해주고 이렇게 있는 가로실 두 가닥을 눕혀서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주고 세 실 걸어서 통과. 한 번 더 도르르르 돌려서 옆을 보고 가로실 두 개 찾았다면 눕혀서 바늘이 통과하기 좋게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두 가닥 모두 통과. 실 끌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짧은뜨기 뜨듯이 걸어서 빼주면 됩니다. 빨리 하면 이런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겹으로 뜨는 새우뜨기를 총 82cm가 될 때까지 떠주겠습니다. 그거를 2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가방 끈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토트로도 사용하고 또 숄더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금 길게 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82cm를 쭉 반복해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한번 돌려서 이렇게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그대로 뒤쪽 꼬리로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실을 잘라주셔야 되는데 이 맞은편 처음에 했었던 이 꼬리실 부분하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실을 잘라주신 후에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우뜨기 끈 한 가닥을 완성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82cm 되는 같은 길이의 새우뜨기 끈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몸통 부분 만들어줬었던 가방하고 가방끈 2줄 그리고 자석 단추를 가지고 와주세요. 자, 자석 단추는 이 가방에 잠금장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자, 여기 가방 아래서부터 타고 올라와서 가방의 대략적인 중심을 찾아주세요. 아주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방이 반으로 접히는 지점을 찾아서 그 맞닿는 부분에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단추 달아주는 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이 위쪽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자, 여러분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자석 단추를 달아주고 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석 단추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끈을 달아볼게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가방끈을 앞에서 뒤로 밀어주시면 되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그냥 밀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무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늬 사이에 있는 이 구멍에다 넣을 거예요. 자, 위치는 요 맨 위쪽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려와서 이 부분 아니면 그거보다 하나 앞에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넣어보시고 적당하다 생각하는 위치를 결정을 했다면 앞에서 뒤로
우리가 만들어준 새우뜨기 끈을 넣어줍니다. 저는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가 되기 전에 넣어줬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가 되기 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닥의 실을 돗바늘을 사용해서 잘 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해주기 전에 끈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그냥 찔러 넣기는 했지만 끈이 꼬이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쭉 손으로 훑어서 들어갔을 때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아래쪽에서도 쭉 훑어주세요. 자, 끈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훑어주시고 여기서 꼬이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끈을 모두 훑어서 꼬이지 않게 정리를 해주셨다면 이제 이 위쪽에 돗바늘을 끼워줄게요. 더 길게 남겨놨던 쪽에 돗바늘 끼워주시고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서로 겹치게 되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튼튼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끝부분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이 끝부분 가장 얇은 쪽을 서로 맞닿게 해가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서로 맞닿는 면적이 좁은 면적이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달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뜨거나 남는 곳 없이 꽉 조여가지고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 꼬리실 있죠? 그 방향으로 같이 빼주신 다음에 두 가닥을 매듭 지어줄게요. 두 번 꽉 매듭 지어주시고 두 가닥 모두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숨길 때는 새우뜨기가 이렇게 가로실이 쭉쭉쭉 반복되게 있기 때문에 이 가로실들을 그냥 통과해서 편하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고 가장 끝에 있는 가로질 하나를 남겨놓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 주시면 더 단단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숨겨주고 실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쪽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시고요. 반대쪽에도 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끈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끈의 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끈을 당겼다가 다시 또 토트 버전으로 이렇게 두 겹을 만들었다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겹을 만들어주면 토트백으로 사용하시기에 좋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끈을 당겨서 안쪽은 이런 식으로 두고 겉에 있는 끈만 사용한다면 편하게 숄더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쪽 뒤쪽도 같은 방법으로 끈을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